이번에는 기타 작업 3시트에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이죠.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아직 프로시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프로시저를 작성하고 싶으면 개발 도구 탭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현재 성적 입력이라는 이 단추는 기타 작업 3시트에 위치하고 있죠. 역시 여기 보면 기타 작업 3시트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얘는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기타 작업 3시트라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코드 보기를 하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위쪽에 개체라는 부분과 그 개체에 맞는 프로시저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개체라는 부분을 우선 눌러보면 여기 CMD 등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얘가 바로 성적 입력 단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적 입력 단추가 어떻게 CMD 등록이라는 단추냐라는 부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작업하기 전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창을 좀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해둔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여기 성적 입력이라는 단추 보이죠?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편집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성적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고 VBA 창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이 단추가 CMD 등록이라는 단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VBA 이 부분에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버 프로시저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CMD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곳에 작성해 주어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모듈에서만 동작한다, 뭐 이런 뜻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폼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보면 폼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펼쳐보면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보일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형태로 생긴 폼임을 알 수 있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똑같은 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기타 작업 3시트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적 등록 화면, 이렇게 폼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어떤 개체 뒤에, 개체라는 것은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 개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개체 뒤에 마침표를 찍어주면 메소드와 속성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속성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쥐고 있는 듯한 손모습이고요. 메소드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날아가는 책 모양쯤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구분을 해두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성적 등록 화면이 show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확인해보면 아까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이제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또 부분 문제가 있죠. 폼이 초기화되면, 초기화되는 것은 폼이 열릴 때, 자신이 열리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냥 열릴 때 일어나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폼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저 되면 수강자에는, 자, 수강자, CMB 수강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폼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개체 보기를 눌러보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CMB 수강자라는 것은 여기 보는 이 콤보 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속성이라는 대화창에 CMB 수강자, 개체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개체들도 살펴보면 얘는 TXT 결석, 지각, 과제, 평가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CMD 등록, CMD 종료 개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는 폼이 초기화
추가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폼 자체에 대해서 코드 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개체에서 선택할 개체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폼 자체여야 하죠. 따라서 유저 폼이라는 사용자 정의 폼 개체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프로시저 부분은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initialize라는 부분 선택해주면 되겠죠. initialize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쓸데없이 디폴트 값으로 생성된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 사이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저 폼이 initialize 초기화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 컨트롤에 여기에 보면 56에서 P17 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역이 미리 보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펼침 단추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체 뒤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 이렇게 메소드와 속성이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56에서 P17이라는 영역의 값이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 컨트롤의 행원본 이라는 곳에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행원본이라는 것은 row source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속성의 값을 지정할 때는 는이라는 등호 속에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56에서 셀의 영역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56에서 P17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을 띄운 다음에 CMB 수강자라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56에서 P17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는 성적 등록 화면 폼의 등록 단추. 여기 등록 단추 있죠. 앞에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CMD 등록이라는 단추이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한 다음에 CMD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에 있는 학번과 성명이 표 1의 마지막 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지연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 행 다음에 학번과 성명,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결석값, 지각값, 과제, 평가 이런 값들이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데이터가 추가되도록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8행부터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영역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B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어짐 없이 이어진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B4셀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영역의 행수는 하나, 둘, 셋, 넷, 4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영역의 행수 4에다가 더하기 4만 해주면 8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만약에 8행에도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영역의 행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행이 되죠. 그러면 9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려면 바로 플러스 4를 해주면 되죠. 따라서 현재 영역의 행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4만 해주면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는 행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하나 쌓아두고 다시 VBA로 돌아와서 CMD 등록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코드 보기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 현재 영역의 행수에 플러스 4를 더해서 마지막 행 다음 행의 수를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구해준 그 수를 특정 변수에 집어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두면 나중에 마지막 행 다음 행의 수를 이용할 경우 해당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입력해두고 보면 또 별거 아닙니다. 마지막 행 다음 행이니까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변수 이름을 마행다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마행다에 들어갈 값을 지정하면 되는데 앞서서 B4
B4셀을 기준으로 현재 영역의 행수라는 것을 구했죠. 자, B4셀이라는 것을 엑셀에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range라는 개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range라고 하고 B4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엑셀에서 B4셀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개체이니까 점 찍어주면 속성과 메시지가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서 현재 영역이니까 B4셀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영역, current, 현재 영역, region 이렇게 한 다음에 행들의 수, rows, 행들입니다. 행들의 수, count.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행다라는 변수에 현재 영역의 행수가 저장이 되겠죠. 현재 영역의 행수가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바로 메시지 박스에다가 마행다 변수를 찍어주면 현재 영역의 행수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B4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영역의 행수가 4행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 영역을 잘 모르겠다. 나는 좀 힘들다 구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마행다 변수에 저장된 현재 영역의 행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등록 눌러주면 자, 이렇게 현재 영역의 행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당연히 4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등록 단추에서 코드 보기 누른 다음에 자, 얘는 그냥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비로소 이제부터 8행에 연속해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마지막 행 다음의 행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제 다음 지시사항들을 그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폼에 있는 데이터가 표, 그러니까 엑셀의 셀 쪽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도록 처리를 하려면 셀, 폼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폼 쪽에 있는 데이터가 셀 쪽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대입되는 쪽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우선 학번과 성명에는 선택된 수강자, CMB 수강자에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이렇게 눌러보면 CMB 수강자죠. 여기에 있는 학번과 성명이라는 것이 이곳과 이곳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학번만 있었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학번도 있고 성명도 있고 두 개의 열, 칼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정혜인을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면 선택하는 이벤트 당시에 학번과 성명이라는 것이 구분 지어져서 여기에 입력되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또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 폼 쪽의 데이터는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 컨트롤이고요. 여기에서 우선 학번이라는 값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체 이름 뒤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 메시지와 속성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열에 관련이 된 컬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컬럼이라고 하고 괄호를 입력하게 되면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열 번호라는 부분만 지정을 해주면 되고 행 번호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열 번호 부분만 인수를 지정해 주게 되면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컬럼이라는 속성에서 열 번호는 학번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으니까 1열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이기에 1열은 열 번호로는 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이라는 부분은 1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CMB 수강자의 학번열에 있는 값을 표 1의 마지막 행 다음 행 학번열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특정 셀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셀즈라는 속성을 이용해 주면 되겠고 첫 번째 인수인 로우 인덱스는 행 번호이죠. 여기서 행 번호라는 것은 마지막 행 다음 행의 행 번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바로 마행다라는 변수에 미리 구해 두었죠. 이제부터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열 번호라는 것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여기 학번이라는 곳은 A열, B열이죠.
A열은 1열이고요. B열은 2열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B열은 2열이니까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곳에 2열이니까 2열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성적 등록 화면을 띄우고 우리 여기에서 유시연이라는 성명의 사람을 선택해 준 다음에 등록 눌러보면 이렇게 1628046이라는 부분이 마지막 다음 행의 학번열에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딩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코드 보기 누른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뭐 리스트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컬럼 속성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에서 굳이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라 라고 하면 여기에 리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 주면 돼요. 리스트라는 속성은 행번호와 열번호를 인수로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번호라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한 행번호라는 것을 구해줘야 돼요. 자, 그건 또 어떻게 구하냐면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번호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학번이라는 부분이니까 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도 해결이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얘를 눌러주고 이번에는 1628025 등록 눌러보면 1628025 이렇게 잘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 이걸 쓰든 컬럼 속성을 쓰든 상관이 없고요. 문제에서 굳이 리스트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은 어떤 개체 뒤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사용자가 선택한 그 행의 행번호를 자동으로 반환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선택한 값,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의 리스트, 행원본에 아까 지정했던 값들이 있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을 선택하게 되면 그 행에 있는 값이 반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앞서도 살펴보았겠지만 컬럼이라는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하나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뭔가 좀 헷갈리고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해서 뭐 열 번호와 열 이름 값을 매치시키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석을 달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번열은 2열이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죠. 주석이라는 것은 코딩의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코멘트를 달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명은 3열이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석을 단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반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성명이라는 부분은 CMB 수강자의 두 번째 열, 실제로는 두 번째 열이고 열 번호를 입력할 때는 1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송세현이라는 학생을 선택을 하고요. 등록해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실컷 주석을 달아두고 여기에 2열이라는 것은 학번열이잖아요. 여기 값을 그대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렇게 3열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송세현 입력하고 등록해보면 이제 정확하게 학번과 성명으로 나뉘어져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코드 보기 넘어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부분,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곳에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고 얘는 이제 4열이죠. 4열 부분에는 결석의 데이터, 결석이라는 것은 txt 결석에 있는 값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지각이라는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5열로 바꾸고요. 들어가는 값은 txt 지각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석이라는 값을 보면 컨트롤 V에서 6열인데 여기에 들어갈 값이 뭐냐라고 문제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20 빼기 괄호 열고요. 결석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결석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보면 txt 결석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 부분 txt 결석에 들어간 값이 셀즈 마행다 4열이라는 값, 이 값이죠. 그러면 그대로 이 값을 적어 주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요. txt 결석이라고 바로 컨트롤 값을 입력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냥 txt 결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txt 결석, 여기에 결석 값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지각이라는 것은 txt 지각이 있는 값이죠. txt 지각 곱하기 1 괄호 닫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라는 부분은 7열이고요. 여기에는 txt 과제에 있는 값이 들어가 주면 되겠고,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8열에 있는 값이고 는 txt 평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고라는 부분인데, 비고라는 부분은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를 해라, 이 부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if, 자,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이라고 했는데요. 출석 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바로 이 값이 출석이죠. 그래서 셀즈 마행다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출석 값이잖아요.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마행다 6열에 있는 이 값이 작다 12, 12보다 작으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출석 미달로 표시를 해줘라. 어디에다가 마행다 9열에 비고라는 열이죠. 여기에다가 출석 미달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if문은 종결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에서 하영원이라는 학생을 선택하고요. 결석을 5로 하고 지각을 3으로 하고 과제를 5로 하고 평가를 6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결석이 5이니까 5 곱하기 2는 10이고 지각이 3이니까 10 더하기 3, 13이 되어서 20 빼기 13 하면 7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12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 출석 미달이라고 입력이 되면 되겠네요. 등록 눌러보면 출석 미달로 잘 입력이 되고 폼에 입력된 값들이 셀로 잘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해두고 보면 정렬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 형식을 가진 숫자 데이터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 아닌 오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코딩을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코드 보기로 넘어가서 여기 살펴보면 여기에 값들을 처리를 할 때 해당 객체의 value라는 속성으로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수치 데이터로 인식이 되어서 셀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하영원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하고 등록 눌러보면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제대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비고라는 부분에 정렬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이걸로 뭐 감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이 부분을 복사를 우선 해서 셀즈에 있는 속성을 이용할 텐데요. 이 상태로는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셀즈의 개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정해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horizontal alignment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요. horizontal alignment의 속성 값으로 엑셀 센터를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특정 행과 열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행다 9열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 성적 입력 누르고 똑같이 하영원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고 등록 눌러보면 이번에는 여기 출석 미달이라는 부분이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죠. 종료라는 이 단추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 종료 단추 cmd 종료 선택해서 코드 보기 누른 다음에 여기 이 사이에다가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 표현하는 그런 문제고요. 자, 메시지 박스니까 SG 박스라고 해주고 한 칸 띄운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데 프롬프트에 보면 시스템의 현재 시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죠. 시스템의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는 time이라는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속에 나머지 프롬프트 문구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과 평가를 이라는 프롬프트 사이에 한 칸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공백을 표현해 주도록 하고요. 평가를 종료합니다. 마침표까지 찍어주고 큰 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쉼표 해주면 다음 메시지 박스의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 확인이라는 단추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죠.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 주면 되겠고요.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VB OK only를 얘기를 합니다. 확인이라는 단추 OK only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주면 되겠고 타이틀이라는 부분은 지정해 줘야 되죠. 등록 종료라고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까지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 폼을 종료한다. 폼을 종료할 때는 메모리에서 내리면 되죠. 언로드 성적 등록 화면,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을 언로드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언로드 미로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현재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폼은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는 없겠죠. 자,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눌러서 종료 눌러보면 이렇게 등록 종료라고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고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나타나고 평가를 종료합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폼까지 같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커말 실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장담하지만 같은 문제를 10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 다음 현재 영역의 행수라는 개념이 뭔지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15점, 무려 15점이죠. 쉽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